제가 F는 아니에요. 그 운세가 뭐였냐면 오늘 금전거래 절대 하지 말라 했어요. 이제 시작과 동시에 사기를 당했고요. 억울해서라도 살아야겠다.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약간 놀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태권도 했을 것 같단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또 카페 알바 경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노숙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렇게 비싼 부동산 물건을 전화만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 맨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에 있는 내역을 다 믿질 않았어요. Price by I really appreciate it. 정수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침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수영 렛츠고! 아침마다 이렇게 수영을 온다는 또 쉬운 건 아닌데 막상 하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고 힘이 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불 정리를 하더라, 그런 말이 있죠. 밑에 줄기 약간 정리한 다음에 깨끗한 물을 받아서 화병에 꽂아주면 됩니다. 짠! 완성이 됩니다. 살아있는 게 저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식물을 두면 더 화사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저의 소소한 취미입니다. 짠! 뭐 오늘은 요거 해볼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 빌트인으로 이렇게 LG의 워시타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짠! 여기는 제가 이제 스타일러, 아무래도 정장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제 샤워 부스랑 그 다음에 좌변기가 모두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고요. 제시사 제품들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드레스룸이 있고요. 또 들어가게 되면 이쪽이 바로 침실입니다. 네, 전체적인 인테리어 톤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죠. 네. 최우수 직원 상패. 이야. 제가 업무를 보기도 하고 가끔씩 뭐 간단하게 밥도 먹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로 모빌입니다. 이쪽을 열게 되면은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해서 투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한테 청소를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화이팅! 저도 사실 청소를 되게 안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와 진짜 이거 청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청소를 하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날 저 혼자서 고객님 부르고 혼자서 상담해서 계약을 쓴 첫 계약이 그날 나왔거든요. 네,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본사 교육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력서만으로 판단은 좀 어려워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다 면접 보고 있거든요. 오늘 3시쯤에 면접 가능하세요? 저희가 면접 잡아드릴게요. 네. 잡으신 분한테 면접 일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하셔서 면접 일정 잡았습니다. 오늘 3시라고 하면 너무 급박 같지 않아요? 약간 속전속결로 제가 끝내는 편이기도 하고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커피는 마십니다. 여기서 일하면 좀 더 기분이 좋아요. 열심히 사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또 카페 알바 경력이 상당하거든요. 하나프레스도 했고 투썸플레이스도 했고 홍수동이나 서울숲 쪽에 있는 개인 카페에서 좀 만약에 내가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메뉴판 맨 꼭대기에다 적어두시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주력 메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메뉴 시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생들한테 어떤 사람인지 1차적으로 좀 알려주는. 근데 왜 이때 찍는 거예요? 제 얼굴은 저희 공부 나올 때 하려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한 달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하게. 그 꾸준함이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본부 1팀 정수영 대리입니다. 2024년 한신그룹 신우식 최우수 직원이었고요. 영어로서
출신이시고요. 한신의 얼굴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고 있는 가장 빠른 길 영업을 택하셨다고 하죠. 입사했을 때가 22년 11월이거든요. 1회 시무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단상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샘이란 시샘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 시샘과 질투를 발판 삼아서 이제 꾸준히 노력하고 버텼더니 이제 2회 시무식에선 제가 최우수 직원이 됐습니다. 네. 언어적으로 좀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도 했고 어학원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영어 회화 스터디도 했고요. 정말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꾸준함이 답입니다. 저도 사실 영어 강사를 관둔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어로 말을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시무식 때도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근데 학원 강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또 퇴근 후에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각종 주방용품 같은 거 그런 집기 관련된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시작과 동시에 사기를 당했고요. 되게 어렸어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신생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공장 뭐 미팅 같은 거 그런 거 해주는 업체라고 하길래 카톡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돈 보냈어요. 네, 좀 대출을 받은 것도 있었는데 이게 이자만 갚다가 어쨌든 원금을 갚아야 되는 시점이 도래를 하거든요. 이제 또 생활을 해나가야 되니까 또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 운세 같은 걸 믿는 편은 아닌데 그날 그냥 알림이 떠서 봤거든요. 그 운세가 뭐였냐면 오늘 금전거래 절대 하지 말라 했어요. 아이 뭐 이런 걸 믿어 하면서 갔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순진했고 여러 가지 구제 방안이 있었겠지만 어렸어가지고 그걸 충분히 좀 활용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또 좀 심리적으로도 좀 굉장히 우울하고 의욕이 없는 상태였었죠. 네. 보증금까지 다 빼고 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숙식 제공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였어요. 갔는데 안 와도 된다가 돼버린 거죠. 그냥 김포공항에서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노숙을 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는 코로나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되게 금방 어두워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불이 켜져 있네요. 저기 속리단길에 있는 중국집이었어요. 숙식 제공하는 식당을 제가 찾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죠. 매니저를 통해서 바로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날 또다시 길거리로 나왔어요. 네. 숨기고 싶었어요. 근데 친구가 막 캐 물으니까 저도 말을 했죠. 뭐 첫 달 방세라든지 이런 거는 친구 아버지께서 다 내주셨고 그쵸 은인이죠. 네. 친구야 친구 이름은 말을 못하겠고 고마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정말 침대 한 칸이랑 침대에 걸터 앉을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있는 고시원이었고요. 창문이 잘 안 닫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세게 닫으려고 했다가 창문을 깨 부셨어요. 그거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도움 받는 게 싫었고 안 고쳐도 된다고 말했어요. 한겨울인데. 진짜 왜 그랬지? 요만큼 한 칸이고 제가 저 창문을 깨 부셨었고요. 네. 제가 따릉이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패딩이랑 아우터 소매를 이렇게 손까지 끌어당겨서 이렇게 잡고 자전거 탔어요. 왜냐면 손이 시려우니까. 시간 최대한 쪼개서 내가 최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짜서 알바 3-4개를 같이 했습니다. 주 7일로 이렇게. 네. 호두과자가 6시부터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적어도 5시 반쯤엔 가서 예열하고 얼어있는 반죽들 녹이고 아침 장사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숲 쪽에 있는 요거트 카페 가가지고 종일 알바를 했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끝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배달 알바를 했고요. 네, 카페는 주 5일째였어요. 이틀이 비잖아요. 그 이틀 동안은 빕스 주방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배달이요? 배달은 보통 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한양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면은 비탈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자전거로 하긴 너무 힘들고요. 그냥 서울숲이랑 성수 쪽 근처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정말 못 잤죠. 다 합쳤을 때 한 430만 원 정도 세금 떼고. 네. 근데 그렇게 벌어도 남는 게 없었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빕스는 음식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버리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거의 제 눈높이까지 오거든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저한테 이렇게 넘어졌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 야외 주차장이었거든요. 그걸 혼자 하는 작업이어가지고 주워 담으면서 와 진짜 굉장히 서러웠습니다. 사실 이제 한강대교로 터벅터벅 걸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걸어가는 동안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딱 거기 서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보름달 같은 조형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참 보고 서 있었는데 밤에 조깅하시던 분들이 저를 지나쳐 갈 때마다 걸음걸이를 조금씩 늦추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주변에 서성거리시고. 네. 그래서 다시 고시원으로 왔어요. 억울해서 안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쓰러지듯이 이제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일을 나갔죠. 네. 어쨌든 살아야겠다. 이거 억울해서라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었습니다. 걱정하시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세요. 네,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를 어느 정도 갚은 상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보험 영업 다시 해볼 생각 없냐? 잘 된다. 근데 제가 입사하기로 한 그 시점에 다른 회사로 옮겨 가셨어요. 3개월 정도가 붕 뜬 거예요. 이미 알바를 다 시간 맞춰서 관둬놓은 상태였거든요. 단기 알바로 할 알바를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딱 제가 한신그룹 공고를 봐서 그때 지원을 했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에 있는 내역을 다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인스타도 찾아봤고 팀장님들 개인 인스타 다 확인했고 유튜브 다 확인했고 나랑 MBTI가 똑같은 김소명 팀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일하면 내가 뭔가 일 처리가 답답해서 일을 막 하기 싫거나 그럴 일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곧장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팀장님을 만나게 됐죠. 네.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이 붕 떠버린 게 저한테는 되게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다음 주 모습이 바로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부동산 전문가가 되셔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발품. 두 번째는 뭘까요? 발품이 있으면 손품도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현장 답사, 보통 임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더 비싼 부동산 물건을 전화만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 맨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한신이라는 회사는요, 여러분, 이 TM으로 업계에서 최대 매출을 내고 지금 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TM이라는 영업 방식이 월등하게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왜 물건을 구매하죠? 필요하니까, 그죠? 근데 니즈가 있을 때의 세일즈와 니즈가 없을 때의 세일즈를 구분해서 같이 한번 봐보실 건데, 근데 이 쉽지 않은 거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요, 애플이에요, 여러분. 애플. 정수영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문화법으로 좀 공감대 형성하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영업 사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내 교육이 그래도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교육 때는 또 이런 부분 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교육을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 출신이니까 못하면 안 되죠. 잘해야죠. 네. 당산 사무실로 업무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 것 같네요. 약간 모범생 느낌. 저 모범생이었어요. 저 전교회장, 초중고 전교회장을 놓치지 아 않았습니다. 진짜? 네. 또 이렇게 엄청 인싸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러 한번 가볼게요. 이동하는 시간에도 최대한 좀 업무를 보거나 뭐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뉴스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미가 없나요? 재미없는 사람이 아닌데 사무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TM 업무에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전화 업무고요. 이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리죠. 점심시간 렛 주고 가위바위보 해서 제가 주먹을 낼 테니까 주무대리님 보자기를 내세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주변에 누가 있을 때 하면은 좀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맛있겠죠? 네, 맛있겠다. 이래놓고 가위바위보 한 장을 찍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보통 점심시간 뭐 하면서 보내세요, 주무대리님? 뭐 이렇게 이제 커피도 마시고 네. 산책도 하고. 유근영 알아요? 유근영 몰라요? 아, 유근영 알아요. 오은영 박사님 아. 말고 유근영인데 예정 있으세요, 다들? 통틀어서 5개나 있어요. 오. 저도 토요일 날 5개 있어요. 그걸 5개? 네. 레전드다. 지금요? 네, 대박. 와. 모델하고 싶은
방문해 보시라고 연락드렸어요. 그러면은 상담사무 바꿔드릴게요. 이제 면접 지원자분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면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봐드리고 최종 결정은 팀장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면접 보러 오시면 저랑 팀장님을 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정말 진부한 말이긴 한데 성실함인 것 같아요. 방문 예약을 잡고 방문한 고객이 왔을 때 담당자 역할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 공간이거든요. 리드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동선을 안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신발 이렇게 빼드리고요. 갈아 신으시느라고 가볍게 손짓해 주시고 한 1m 정도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간단하게 스몰 토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오신데 길은 안 막히셨어요?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고객님? 인상이 실제로 보니까 더 좋으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석으로 안내해서 고객님께 앉으실 자리를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그 의자를 가볍게 빼주시고요. 티 서비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객님이 갖고 있을 어떤 마음의 장벽을 조금 허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담과 함께 얘기하시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가지시고 상담사님 소개해 주신 다음에 빠지시면 됩니다. 물건 자체가 서울이고 또 역세권이고 미래 가치가 확실한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하시는 고객 대부분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그런 현장은 많거든요. 추후에도 또 저랑 또 만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또다시 사무실로 복귀해가지고 또 이제 업무가 또 태산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수영 대리님요? 피드백 받았어요. 어떤 피드백을 해주시던가요? 말을 명료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인터뷰도 한번 명료하게 해볼까요? 예, 건강하세요, 대리님.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자상하고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분입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 브이로그인가요 혹시? 에이스의 표본이시고요. 오늘도 잘생기셨고요.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얼른 수영 대리님 따라갈 수 있게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감이 되는 대리님이시기 때문에 좀 배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울 점도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팀장님 다음으로 이렇게 좀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시다 보니까 저 사람처럼 성장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오늘 짜고 인터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정수영 대리 이름으로 삼행시. 정수영 대리는 수 수려한 외모와 언변이 받쳐주는 영원한 일본부 1팀의 대리 이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질 수 없죠. 정말로 수 수영 대리님은 영 영원한 1본부 1팀의 과장님이십니다. 나랑 MBTI가 똑같은 김소명 팀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곧장 지원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진심이라서 그래서 뭐 직원들이 믿고 따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잘생긴 애가 왔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애가 조금 도끼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직업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갖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거지 이 직업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어쨌든지 간에 한 건 진행했었을 때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일이니까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고비를 내가 넘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투잡을 뛰더라고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자 이 전략을 가지고서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쓰럽죠. 오후 되면 막 졸고 쉬는 시간마다 쟤는 진짜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보통 애들의 사고랑은 다르다.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좋은 오피스텔로 이사 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때 보니까 되게 흐뭇하더라고. 그 어려울 때 그냥 누군가는 처지고 누군가는 포기를 했는데 수영이 너는 그거를 계속 성장해 나가서 지낼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한 걸 보니까 그간의 어떤 힘들었던 것들을 이런 걸로 보상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이곳에서 더 승승장구하고 항상 늘 응원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제가 팀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팀장님이 아니라 다른 팀장님이었으면 이만큼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묵었던 집 중에서 가장 큰 집.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기분이 어때요? 지금은 약간 여행의 설레임이 있네요. 갑자기? 네, 갑자기. 여행객들의 어떤 그 상기되고 즐거운 모습과 저희 처지가 약간 상반되면서 거기서 오는 좀 슬픈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천장 보면서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뭔가 힘들거나 아파할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인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좀 뜻깊고 몇 년 전만 해도 집도 없이 이런 데 있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바뀐 걸 보면서 진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스스로 약간 대견한 것도 있습니다. 내 자신 칭찬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차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주임님, 대리님들이 큰 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잘해서 계약을 쓰는 게 목표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개인 계약을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수영아, 과장 빨리 달자. 할 수 있다. 믿는다. 수영아, 꽃길만 가자. 사본부 것도 촬영하고 하시다고 들었거든요. 어색하다 지금 저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안 자연스러워. 아침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카메라랑 친해지면. 네, 안녕하세요. 1분 부일팀 정수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여기서 텃세 아닌 텃세를 좀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성이 좀 있긴 해서 문을 쾅 닫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저 새로 들어온 저 젊은이가 문을 쾅쾅 닫는다고 사장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제 문을 헐겁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헐거웠냐면은 그냥 창문에 들어오는 바람으로 문이 열릴 정도. 물론 고시원이 프라이버시를 기대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 그렇게 우쭈쭈를 해주면서 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좀. 네. 왜냐면 요즘 애들 같이 생겼잖아요. 생긴 거는 되게 MZ 세대인데 사고도 MZ 세대인데 회식 가면 콜라, 사이다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는 친구? 노잼. 그러니까 노잼이면 안 되는. 노잼이면 사람들이 끝까지 안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여기 누워보는 거 어때요? 아 그때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저 조금 덜 불쌍하게 보이게 편집해주세요. 아 지금 1도 안 불쌍해요. 지금 1도 안 불쌍해. 아 저 사단입니다, 사단. 진짜? 네. 네. 한번 제가 다리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말을 못하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호두 과자 먹냐고요? 여전히 좋아합니다. 이 호두 과자를 구운 사람이 실력자인지 실력자가 아닌지는 이제 판별할 수 있어요. 설거지 이제 빕스 주방 알바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 번에 싹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닮은 점이요? 얼굴 카메라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일로 비교가 너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그다음에 두바이의 레지던스를 제 명의로 갖고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지금 합류하세요. 일본 부일팀 지금 합류하십시오. 네.